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전문대학 입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전문대학의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21 수시 전형과 그리고 정시까지 가는 전문대학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진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전문대학 하면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간다든지, 아니면 성적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문대학 간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전문대학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든 시절에 전문대는 굉장히 다양한 학과를 개설하여 많은 취업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30 교육포럼 2019 5월 22일 대구 수성대에 다니시는 분이 10년 만에 되찾은 간호사의 꿈이란 주제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주변에서는 4년제 대학을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법학과로 지내겠지만 적성과 흥미를 맞지 않아서 결국은 평범한 사무원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무원이라는 게 계약직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분은 다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도전해서 지금은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대학은 유턴 입학하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매년 1000명 이상의 유턴하는 사람, 유턴 입학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졸업한 후에 다시 전문대학을 입학하는 케이스입니다. 주로 보건계열 쪽으로 많이 다시 재입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대학은 다양한 스페셜리스트들을 많이 졸업시키고 있습니다. 동서울대 시계주얼리학과를 나온 트리젠코 디자인 이분도 그렇고, 이렇게 CF 감독으로 데뷔하신 개원예술대 영상디자인과 출신 용희 감독도 그렇고요. 다양하게 미용과라든지 이런 실용음악과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어서 실제로 취업하는 데 필요한 실용학과들이 전문적으로 많이 개설되어 있고, 이렇게 청강문화산업대 같이 유명한 만화가를 개설하고 최근엔 웹툰 창작가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공정 같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롯데 알미늄이라는 큰 회사의 대표가 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용 부분은 굉장히 다양하게 갈라지고 있는데요. 헤어 디자이너가 되려는 사람과 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 그리고 피부 미용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 그래서 전공도 이렇게 나누어서 모집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라면 바로 4년제 대학을 말씀하시는데요. 전문대학이 지금 보통 평균 취업률이 70% 이상으로 굉장히 취업률이 높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전문대학 가서 열심히 한다면 웬만하면 다 취업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주로 취업률이 높은 학과를 보면 간호, 유아교육, 보건 또는 공학계열 쪽이 많이 취업이 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는 그 경기, 경북 해가지고 전국에서 지난해 취업률 100% 전공입니다. 농협대가 파란 글씨로 나오는데요. 농협대는 정시 모집만 하는 학교로서 농협 직원을 키우는 그런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특징은 이렇게 해외 프로그램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주춤하기는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해외 취업반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교들이 이렇게 취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졸업자 수로 따진다면 전문대학보다 일반대학이 2배나 됩니다. 하지만 해외 취업자 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많이 취업하는 분야가 관광, 항공, 요즘 여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다시 코로나19가 끝나게 된다면 다시 이 분야로 많이 취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대학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취업을 위주로 실용학과를 지향하기 때문에 취업의 사회 취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과들이 구조조정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유망한 직업들에 관련된 학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학과 이름이 바로 직업의 이름하고 비슷하게 학과 이름이 개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진흥화라든지 요즘 인공지능학과라든지 드론학과라든지 헬스케어 학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학과, 에너지학과들이 지금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이나 많이 생기는데 전문대학에서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전문대학 특색학과를 보면 지금 서울 지역부터 보게 되면 동양미래대 로봇공학과라든지 명지 전문대 산업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영상 방송 디자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호학과, 삼육보건대 간호학과라든지 서일대 간호학과도 여전히 취업률이 매우 높은 편이고요. 한양여대 치위생과도 굉장히 취업률이 높은 편입니다. 경기도권에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취업률이 높은 과는 많은데요. 신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동물 전공이 굉장히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강문화산업대 웹소설 창작이라는 패션 메이커스 전공 같이 이런 특별한 학과들도 있고요. 저기 강원도에 있지만 한림성심대 같은 경우는 한림성심병원이 있어서 보험 관련 학과들이 굉장히 인기도 좋고 취업률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여학생들도 군인이 직업군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군대를 가더라도 이왕이면 월급을 많이 받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여기 학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군사학과 4년제 대학의 군사학과는 장교시험을 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고요. 전문대학교 군사학과는 부사관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MU라는 것은 국방부의 협약을 통해서 바로 인관이 될 수 있도록 부사관으로 인관이 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협약대학을 살펴보면 이렇게 지역의 협약대학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학과들도 대단히 많고요. 보면 그렇지만 경기지에 있는 학교를 보면 경민대, 국제대, 동원대, 두원공과대들이 경기도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연성대, 여주대, 연성대는 여기서 대단히 가깝죠. 연성대도 이렇게 군사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 협약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장안대와 한국관광대도 경기권에 있는 국방부 협약대학들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역마다 굉장히 이런 특수한 학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미대 특수건설기계라든지 아니면 대덕대학교 총포광학이나 방공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특수한 부사관과로 군대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전역한 후에도 사회에 나가서 경력직으로 채용이 가능한 그런 학과들도 꽤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렇습니다. 대학을 입학해서 만약 가서 군장학생으로 선발이 되게 되면 졸업 후 바로 인관을 하게 되는데 4년만 의무 복무를 하게 됩니다. 하사에서 중사까지 가고 전역을 한다면 그 월급을 모은 거 가지고 3천만에서 5천만 원 목돈 마련해서 취업이나 창업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복무 연장을 신청하고 장기 복무를 신청해서 평생 직업군인이 되는 국어공무원에서 시작을 하는 셈이죠. 하사관이면 국어공무원에 시작을 해서 난주 7급 공무원까지 이렇게 승진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하사관이니까 본인이 장교가 되고 싶으나 사관학교를 가지 못한 학생들은 이 군사학과를 가서 3군 사관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면 장교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군인이 되는 법도 있고 공무원이 되는 수도 있고 그리고 군무원이라고 군인 관련 공무를 할 수 있는 직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4년제 대학교 편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좋기도 하고 요새 남학생들도 많이 가려고 하는 과 중에 하나가 이 간호학과입니다. 전국에는 전문대학에 있는 간호과는 전부 다 4년제로서 4년제 일반대학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다만 전국에 2개 학교만 3년 과정인데요. 국제대학교가 그렇습니다. 국제대학교는 3년제 간호학과지만 요즘은 학사기 전공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1년만 더 다니면 4년제 과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간호학과들의 컷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수시 1차, 2차로 해서 합격자 평균과 합격자 최저를 보게 되면 보통 2등급대에서 하는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삼육보건대 같은 경우에는 2학년에서 3학년 1학기 중에 제일 잘한 2개 학기 전과목 성적을 반영해서 이 점수가 나온 겁니다. 서울여자간호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는 2학년 성적만 반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학년에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중에 제일 잘한 2개 학기 성적으로 뽑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삼육보건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울대가 1등급대가 아니고 2등급대가 되는 이유는 이거는 수능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제대 간호과는 매우 낮죠. 아무래도 3년 과정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호를 좀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고 동남보건대는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제일 잘한 그 2개 학기를 보는데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가 없고 동남보건 하면 굉장히 전통 명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등급입니다. 경복대를 말씀 안 드렸는데 이 경복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 다른 간호학과가 일반적으로 수시 2차나 정시에서 많이 모집하는 데 비해서 경복대학교는 수시 1차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모집합니다. 지난해는 203명 정도 모집했고요. 올해는 243명을 모집합니다. 굉장히 많이 모집하기 때문에 수시 1차에 쓰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원공대는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안성 저쪽 일죽 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 위에 서정대라든지 좀 따로 좀 멀리 떨어져서 출퇴근하기 힘들면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안산대학교가 저렇게 빨갛게 표시한 이유는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제일 잘한 한 학기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물리치료과는 6개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간호사 관련으로 굉장히 안 좋은 보도들도 나가고 굉장히 힘들다고 알려져 가지고 학생들이 물리치료과 쪽으로 선호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물리치료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간호과는 엄청나게 많은데 물리치료과는 수도권만 해도 6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4년제 대학에서도 한 3, 4개 학교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서 굉장히 입결이 이렇게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 임상병리과는 좀 그래도 입결이 조금 낮은 편인데요. 임상병리과가 이제 혈액검사라든지 소변검사라든지 이런 검사하는 쪽에서 진단하는 쪽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뽑지 않기 때문에 취업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방사선과는 요즘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건계열 직종이 보통 좀 근무가 힘들다고 하는데 방사선과는 그것에 비해서는 방사선을 다루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고 실내에서 주로 근무하고 조금 편안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최근에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치기공과는 3D 프린트라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치기공소들이 많이 줄어들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선호도는 많이 낮아졌고 2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문대학하고 4년제 대학을 생각할 때 커리큘럼을 잘 보셔야 되는 게 4년제 일반대학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때 주로 교양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진로 탐색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3, 4학년 때 전공을 과목을 많이 배우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세부 트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문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면서 학과명이 바로 직업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딱 1학년 때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실무 실습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금방 관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갈 때 분명히 학과에 대해서 탐색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 1, 2학년 때 실무 실습을 거의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고 나면 바로 취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4년제의 자격을 얻고 싶다. 그럼 바로 이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가게 되는데요. 모든 대학에서 거의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년을 다니는 학과는 2년을 학사학위 전공 심화에 들어가지면 졸업할 때 이렇게 4년제 학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저는 더 권장하는 건 이 방법입니다. 2년 동안 다니고 취업을 해서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야간으로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다닌 다음에 그 경력과 자기 학사학위를 겹쳐서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기업의 취업하는 형태들이 처음부터 오는 초짜들보다는 좀 경력직들을 선호하고 우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학 가는 학생들한테 꼭 그런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학교. 이것도 이제 많이 말씀드린, 이건 제 동양미래대가 있죠. 무시험 연계 편입 제도라는 게 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미래대학교 예를 들면 로봇공학과로 들어갔는데 저는 그래도 나는 의료용 로봇에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로봇공학과에서 3년을 다니고 전학년 평점 평균을 3.0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공인 영어 시험을 하나 쳐가지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라고 그러죠.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의공학부로 무시험 연계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편입을 해서 동양미래대에서 자격증까지 따고 연세대 원주 캠퍼스를 다녀서 또 연세대 졸업장을 따게 되는 거죠. 고려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무시험 연계 편입 제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전문대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학과라고 해서 들어가면서 아예 취업하는 조건으로 그 학과가 기업이 이렇게 계약을 맺고 그 과 학생들은 대부분 취업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반드시 학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대학 입학 전형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대학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 시내에 있는 전문대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서쪽에 보면 왼쪽 아래쪽에 여기서 가까운 동양미래대학교가 있죠. 916 쪽에 잘 알다시피 프로야구가 오늘도 열리고 있죠. 키움 히어로즈가 있는 고척돔하고 마주보고 있는 대학입니다. 굉장히 공과대학으로서 입결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4등급대거든요. 굉장히 센 학교예요. 그 다음 그 위에 저 위쪽에 보면 명지전문대학이 있죠. 여기는 전문대의 서울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센 학교입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전문대학의 입결이 낮아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이미 수험생이 6만 명이 줄었고 올해 또다시 6만 명 정도가 줍니다. 전반적으로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 데 비해서 대학과 전문대학 모집 인원은 그렇게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은 아직도 여전히 경쟁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위권 이하에서는 지금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타격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문대학이 이권에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명지전문대는 최근 여러 가지 과를 리뉴얼했습니다. 그래서 뭐 항공서비스학과라든지 드론 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들을 많이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서울여자간호대는 아마 간호과가 있는 전문대 중에 가장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수능 최저가 세계 합 10위, 즉 평균 4등급, 그러니까 4개 영역 시험 중에 3개 영역 평균 4등급이 돼야 할 정도로 굉장히 센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복궁역과 명동역에 숭의여대와 배화여대가 있습니다. 여대들이 최근 취업이 조금 힘든 학과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유아교육과라든지 패션 디자인 학과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는 이제 유아교육과 관련 학생 중에 서울 안에 있는 학교는 다녀야 되겠고, 내 내신에 한 4등급대에서 5등급대 쪽으로 4등급 중반 정도로 좀 낮아서 유아교육과를 적극적으로 쓰기 힘들다는 학생들은 이 배화여대가 하고 숭의여대, 특히 숭의여대 가면 유아교육과 야간 과정이 있습니다. 숭의여대가 명동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5시에서 9시까지 야간 과정이 수업을 하는데 전혀 등하교하기가 위험하지 않으니까 저 같으면 여기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동쪽에 보면 이렇게 인덕대학교, 월계역, 1호선 월계역의 인덕대학교, 1호선 회기역의 삼육보건대학교, 여기는 삼육서울의료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삼육보건대학교 위치하고 있고요. 7호선 면목역에 서일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2호선 한양여대가 한양대학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 북동쪽을 가보면 여기에 임진각 가는 쪽에 이렇게 학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웅지세무대학, 세무공무원이라든지 세무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최근 입결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중에 제일 잘하는 한 학기를 보거나 아니면 정시에서도 이제 영어 등급만 본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두원공대는 파주에도 있고 안성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주 쪽이 디스플레이 단지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원공대는 디스플레이 학과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서영대학교 파주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임상병리과라든지 물리치료과라든지 이런 보건 쪽이 보건 계열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김포대학은 이쪽 지역에서는 좀 가까울 겁니다. 저쪽 동쪽에 있는 학생들은 가기 힘든데요. 강화도 가기 직전에 김포의 저 끝쪽 서쪽 끝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산역에서 셔틀이 다니더라고요. 단상역, 까치산역 이쪽에서 셔틀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협대학교는 3호선 원흥역에 위치하고 정시에만 뽑는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서쪽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인천 쪽에 인천재능대, 인하공전, 그리고 경인여대가 있고요. 부천 쪽에 부천대학교와 여기서 아주 가까운 온수역에 유한대학교가 있습니다. 안산 안양지역에 보면 여기도 좀 가깝죠. 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이쪽이 이 지역이 커다란 공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업 관련 그런 쪽 관련 학과들이 취업률이 매우 높은 편이고요. 서울예대가 있는데 서울예대는 수시 1차에서만 모집을 합니다. 대부분 실기학과이고요. 비실기학과가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라고 비실기학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양 쪽에는 대림대학교와 연성대학교가 있고요. 대림대학교는 자동차학과가 유명하죠. 그리고 개원예대라고 인덕원 쪽에 개원예술대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수시 2차에서만 모집을 합니다. 수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성균관대역 있는 쪽에 동남보건대, 이쪽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보건대학일 거고요. 그 다음 수원여대, 수원역에서 수원여대, 그리고 장안대, 그 병점역에 수원과학대, 이렇게 오산대역에 오산대, 그리고 서정리역에 국제대, 그 평택 쪽에 한국복지대, 한국복지대는 여기는 국립입니다. 국립인데 여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복지 관련 학과가 많은데 특히 장애우 관련 복지학과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는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용인 쪽에는 용인송담대, 여기 간호학과가 있죠. 그리고 한국관광대는 신둔도예천역에서 셔틀 타고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동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긴 하지만 여주에 여주대학교가 있고 여기는 간호학과를 비롯한 보건계열과 군사학과, 특수전학과가 있습니다. 그 위에 저기 성남 쪽에 가게 되면 복정역에 동서울대학교가 있는데 가천대하고 나란히 있습니다. 아까 시계주원리학과가 있었죠. 그리고 신구대학교가 남한산성 입구역인데 방사선과라든지
아니면 여기는 이제 바이오 동물보호학과라든지 이런 과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전철역에서는 가깝진 않지만 이렇게 동아방술예술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있고, 이 중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라든지 청강문화산업대학교들은 이 학교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기 전형도 있고 비실기 전형도 있는데, 실기 전형은 그 실기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비실기 전형은 입결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입시 결과를 꼭 참고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은 뭐 엔터테인먼트 경영과라든지 이런 실용 연기, 이런 실용 관련 학과들이 있고, 청강문화산업대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웹소설, 웹툰 이런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멀지만 그래도 전철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저 북동부 지역의 전문대학들입니다. 덕정역에 서정대, 그리고 간흥역에 경민대가 있습니다. 경민대는 간호과, 서정대도 역시 간호과 있고, 저기 당국의역에서 셔틀 타고 들어가면 남양주 진접이라는 곳에 경복대학교가 있고요. 최근에 대경대학교가 들어왔습니다. 남양주 캠퍼스가. 이쪽은 실용음악 계열로 K-팝이라든지 K-연기라든지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자, 전문대학은 입시 일정에 유의해야 되는데요. 전문대학은 일반 대학과 조금 달리 일반 대학 경우는 수시에 한 번만 모집을 합니다.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모집을 하는데, 전문대는 1차와 2차에 나눠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전문대학이든 4년제 대학이든 수시에 합격하려면 정시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수시 1차에 합격했다고 해서 수시 2차에 지원 못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수시 1차는 수능 치기 이전에 다 끝나는 거고, 수시 2차는 수능 치고 나서 원서 마감을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성적이 4년제 대학을 좀 노려볼 만한 성적이라고 했을 때, 수시 1차에서는 쓰지 않고 수시 2차에서 전문대학을 수능시험 보고 나서 가채점을 보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채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4년제 일반 대학 쓰기에 아리까리한 사람들은 전문대를 수시 1차부터 적극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대학 전형의 특징을 보면, 일반 대학과 구분해서 보면, 일반 대학은 6회 지원 제한이라는 게 있지만 전문대학은 6회 지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은 원하는 만큼 쓸 수는 있지만, 그 대신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는 구분해서 실시가 되니까, 수시 모집에 추합 가능성이 있다면 정시 모집은 추가 합격이 된다면 정시 모집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모집 인원을 봐도 압도적입니다. 수시 모집에 거의 대부분을 모집합니다. 20만 중에 18만 정도를 수시 모집에 모집하고, 정시 모집에 모집하는 인원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만 봐도요, 서울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를 봤을 때 뭐 정시가 좀 적긴 합니다만 압도적으로 적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까지 서울 지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제 일반 대학은 대부분 뭐 1, 2, 3학년 10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상당히 다른데, 특히 이렇게 우수 2개 학기 반영이라든지 우수 1개 학기 반영 등으로 이렇게 제일 잘한 학기만 골라서 반영할 수 있으니까, 자기 이제 성적이 나온 거 보고 가장 좋은 학기를 선택해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명지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타일이 다르죠. 1학년 때 제일 잘한 학기 한 학기 30%, 2학년 때 제일 잘한 학기 30%, 그리고 3학년 40%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한학년에는 2학년에서 3학년 학기 전체를 다 반영하고, 또 전문대학의 특징이 있다면 과목 부분입니다. 전문대학은 대부분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다만 조금 차이 있는 학교는 경북대학교 보건계열은 국영수 4 또는 국영수 과 중 우수한 과목 전체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학과 대부분이 국어 영어를 전학년 반영을 하고요.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는 국영수를 반영하고, 아까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같은 학과는 영어 수학을 전학년 반영을 하게 됩니다. 또 한국복지대는 1, 2학년 전체 국영수를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수능 체제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경민대학교는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 2개 영역 평균 등급 4.5 이내, 그러니까 2개 합 9죠. 그리고 상륙보건대 같은 경우엔 간호학과는 2개 합 8, 취생과는 2개 합 10. 서울여자간호대는 아까처럼 3개 영역 평균 4등급 이내, 그리고 서일대는 2개 합 8, 서정대학교는 국영수 3개 영역 평균 6등급 이내. 그래서 굉장히 수능 체제가 낮은 편이죠. 그리고 정시에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능도 지금 전문대를 생각하는 사람들 수능까지 간다고 했을 때 실제 수능에 반영하는 것이 전 영역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탐구 하나, 국영수 중에 한두 개 정도만 조금 준비를 더 열심히 해주신다면, 끝까지 포기한 채 열심히 해주신다면 정시에서도 수능 성적을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열심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시에 면접 중심 대학이 있고요. 실기 중심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대학은 아무래도 수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고요. 학교마다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원하는데 2개 학과를 1지망, 2지망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대학교 입시 요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전문대학교와 전문학교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전문학교는 앞에 조그맣게 직업전문학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학점은행제 기관으로서 여기는 취업을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학위를 취득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문학교는 언제든지 졸업하고 진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전문대학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전문학교 이제 한오전이라든지 서종예라든지 아세안공 같은데요. 여기는 나중에 졸업하고도 대학을 못 갔을 때 그때 이쪽으로 취업을 위해서 진학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예술대, 백승예술대, 국제예술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대학으로서 이 세 개 학교는 전문학교 중에서 이제 전문대학으로 지위를 인정받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문대학하고 똑같습니다. 전문대학 정보 찾는 방법인데요. 전문대학 포털을 가면 이렇게 진로 정보를 눌러보면 대학 및 전공 정보라든지 진로 전공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학 정보를 보면요, 이렇게 어느 대학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전형 방법들이 다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전년도 입시 결과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진학 지원에 가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상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아마 오늘 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또 있는데 수시에 상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시 전형에 가면 전문대학 관련 이렇게 집필한 정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홈페이지를 가면 아무래도 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인덕대학을 예를 들었는데 신설한 학과에 대한 안내라든지 전년도 입시 결과라든지 입학 상담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학과 소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이렇게 평균, 최저 이렇게 학과별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걸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하시면 되고, 제가 하나 팁으로 말씀드린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재작년에 비해서 전년도가 약 0.3에서 0.5 정도 입결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한 0.3에서 0.5 정도 입결이 떨어질 거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전문대학에 대한 입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맨 처음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대는 전문대가 2년, 3년제인가요?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있는 간호대는
전문대 중에 간호대가 8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 빼고는 전부 다 4년제입니다. 4년 과정입니다. 3년 과정이 2군데가 있는데 그게 국제대하고 저희 광양에 있는 광양보건대입니다. 그리고 4년제랑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대학과 차별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간호과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전문대 위주로 예전에도 있었죠. 3년제 간호과들이 굉장히 적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전문대에서 간호학과를 개설한다 할 정도로 일반 4년제 대학과 전문대까지 다 합쳐서도 4년제 간호학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직급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적었기 때문에 은학교 출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만 나머지 보건계를 어떻다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예. 전문대는 간호조무사가 아닙니다. 간호조무사는 고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희 아이가 일반고에 다니다가 3학년에 직업반으로 가거든요. 이건 아까 제가 전형에 대한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일반 전형이 있고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 자격 이상이 있으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게 일반 전형이고요. 특별 전형은 자격 해당되는 데만 쓰는데 특별 전형 중에 일반고 전형이나 일반 과정 졸업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고 학생들이 쓰는 거고요. 특성화고 전형이 있습니다. 거기는 특성화고 출신 학생이 쓰는데 거기 직업과정 학생들도 거기를 쓸 수는 있지만 저는 일반고로 써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성화고에서도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내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직업반 학생들은 그쪽으로 쓰면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일반고 전형으로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학년 성적은 대부분 골라서 쓰기 때문에 1, 2학년 성적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문대는 위치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위치가 중요하죠. 전문대가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4년제 대학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학과를 다녀서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데 기회 비용과 그리고 내가 기숙사가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통학할 수 있는 거리까지 생각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학과 탐색을 반드시 해보면 취업률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주로 어떤 쪽으로 진로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학교 입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만 건축군청 입시 설명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